상식이 승리한 것에 신께 감사하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한일전 제외에 일제히 한화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밤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일전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의 A매치 차출 불발 소식에 이번 주 유일한 희소식이다. 손흥민은 휴식이 필요하다. 경기에 뛰지 못하는데 대표팀에 가는 건 멍청한 행동이다. 잘됐다. 푹 쉬고 회복해서 복귀하길 바란다며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열린 아스날전에서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현지에선 손흥민이 혹사당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손흥민의 차출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도 이 시점에서 한일전을 왜 여는 것이며 부상당한 손흥민을 왜 무리해서 데려오려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전을 중지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 청원은 23일까지 3만여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이번 한일전은 일본 축구협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져서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 무대인데 우리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일전은 예정대로 치러지지만 내심 흥행을 기대했던 일본 축구협회는 손흥민 참가 무산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함께 황의조와 황희찬, 이재성은 소속팀과 국가보건당국의 코로나 규정 등으로 차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파 중에서는 이강인과 정우영만이 한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일본 축구는 이번 한일전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2019년 12월 이원 챔피언십에서 한국에 0대1로 패배한 일본은 유럽파 9명을 소집하며 설욕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리버풀로 갔다가 사우스샘프턴 임대로가 활약하고 있는 미나미노와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수비수로 뛰는 요시다와 도미야스 등 빅리거들을 총출동시켰습니다. 그래봤자 하나 일본 언론은 손흥민 한 명의 몸값보다 일본 대표 23명의 몸값이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황의조 등 한국의 빅리거들이 안 오자 한 일본 매체는 한국 언론이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한국팀을 얕잡아 볼 수 없다며 이강인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티바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는 2019년 U20 월드컵에서 2골 4도움으로 준우승의 원동력이 되었고 대회 MVP까지 수상한 신동이라고 했습니다. 173cm로 큰 키는 아니지만 특유의 패스 센스와 킥 정확도가 뛰어나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더 이강인을 주목하는 것은 늘 일본의 기대주 쿠보와 비교해왔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강인은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주며 쿠보를 압도하는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일본 팬은 이강인의 활약을 보고 쿠보를 응원하고 있지만 쿠보보다 이강인이 위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참에 소속팀에서 열받은 이강인이 한일전에서 분풀이를 하고 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보다 더 어린 한 천재 선수가 곧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발탁된 19살 엄지성입니다. 엄지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9년 70m를 질주하며 수비수 7명을 제치고 골을 넣어 손흥민의 푸스카스 골과 비교되며 화제가 되었고 그의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선보인 프리킥도 2002 월드컵 호나주니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가는 모든 대회에서 득점왕을 휩쓸었던 엄지성은 올해 K리그 데뷔에서도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지성은 박지성과 이름이 같아 대단히 존경하지만 자신은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2002년에 태어난 엄지성이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을 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지성은 나이가 어려도 운동장에서는 똑같은 축구 선수다 라고 말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자신의 실력을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일전에 오지 않게 된 손흥민은 모처럼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손흥민은 A매치 기간에 3주간을 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쉬면서 리그에서 다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주인 4월 4일에 열리는 뉴캐슬과의 경기에는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 28경기에 나서 13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 커리어 통산 3번째 텐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 복귀한다면 새 역사가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월드사커는 손흥민 얼굴에 새겨진 듯한 미소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치는 이 폭발적인 토트넘과
한국인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유럽, 아시아 돌풍이 됐다면 그것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경력을 추구해온 외골수 경쟁자가 노력을 얻은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항상 한방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스스로 해낸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아카데미 시절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 아벤트 블라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부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탁구를 치는 동안 나는 다시 피치로 올라가 슈팅 기술을 연습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어떤 사람들은 내게 가끔은 축구와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것에 대한 내 대답은 비밀리에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축구는 항상 내게 전부였다. 축구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숨쉬고 그것으로 꿈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웃을 수 있는 이유이며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에 대한 진심을 느끼게 만든 손흥민은 최근 영국 매체들에게서 올 시즌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1일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각 포지션별 톱5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평점 7.43의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임 스털링, 사디오 마네, 마커드 레스포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쳤습니다. 또한 영국 축구 전문 매체 월드사커는 23일 이달의 팀 결과를 발표했는데 손흥민을 미드필더 부문에서 14표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메시, 호날두를 다 제낀 순위였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데니 밀스는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진정한 손흥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분위기를 만드는 선수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태도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뒷공간으로 달릴 거야. 나는 선수들을 쫓아갈 거야. 볼을 잡을 거야. 가망 없는 볼도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는 듯이 달리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 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손흥민은 그런 리더다. 목소리가 아닌 태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거나 도움을 주거나 수비를 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이 있는 경기와 손흥민이 없는 경기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손흥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의 활약도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츠푸트는 황의조는 조나다 데이비드, 아민 구일이와 함께 2021년 들어와 리그왕에서 가장 많은 7골을 터뜨린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황의조는 올해 들어 2경기 3골씩 넣으며 올 시즌 보르도 선수단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와 경쟁할 정도의 득점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1992년 동갑내기인 손흥민과 황의조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유럽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며 이제 대표팀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입니다. 오늘도 따끈한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이 2021년 도쿄올림픽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출전 가능 연령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23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발이 되어 있고 총력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이번 대회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24세 이하로 규정을 바꿔서 그대로 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축구협회 타지코조 회장은 통례대로 23세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메달을 노리는 일본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은 24세 이하를 주장하지만 개최국 일본은 피파의 23세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최연장의 97년생들의 아래 세대에 더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등의 97년생의 출전을 막으면 그만큼 우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피파와 IOC는 개최국의 의향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일본의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짓만 골라서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집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1200달러, 약 145만 5천원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방법에 의해 지급되는 수표를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일부 부유한 노인들, 그리고 이미 많은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도 받지 못합니다.
지불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해 개인별 정보를 입력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선별해 지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작은 금액일지라도 제외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과 중국이 대만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 사무총장이 대만이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한 후에 중국은 아드하놈의 말을 전하면서 대만의 비난은 터무니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압력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불참하게 되면서 적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이로 인해 대만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논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일부 대만인들이 영어로 해시태그하면서 아드하놈을 비난한 것은 대만 국가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드하놈이나 중국은 정치적으로 국제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가 이들의 짝짝꿍 때문에 확산되었다는 원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국제사회의 무능력이 더 답답하네요. 다음 뉴스는 아마존이 세계적인 악재 사태 이후에는 더욱더 지배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로 미국에서만 25만 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전 세계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00만 명의 판매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으며 15,000개의 소매점들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와 아마존은 3월 매출은 급상승했고 모두 25만 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소매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인 월마트보다 약 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두 회사의 급속한 발전은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두 회사는 매출과 노동력을 늘리는 대신에 노동 관행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고 근로자들의 악화된 건강들은 계속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아마존의 성장은 더 많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월마트와 아마존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배적인 공룡이 되어가는데 근로자와 세계인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그저 아쉽고 슬프네요. 이상 새로운 세계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